저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언젠가는 또 주가가 쉬는 날이 올 거거든요. 삼성전자처럼. 근데 그때 잘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 신호는 저는 또 거래량에서 저는 보여줄 거라고 봅니다. 카카오 꺾이면 네이버도 같이 꺾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서울파이낸스센터 PB팀장인 황유현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는 우리 지난번 촬영 때는 좀 조명이 어두워가지고 얼굴이 까맣게 나왔는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 둘 다 좀 까만 스타일인데 오늘은 조금 하네요. 저는 그나마 겨울에 좀 하얀 편이고 저는 이제 주말에 운동을 많이 하니까 뭐 이제 지금부터 까매지는 게 시작이에요. 저는 뭐 제 댓글을 살짝 읽었는데 뭐 건강 사실 그 얘기는 사실 굉장히 많이 듣는 얘기인데요. 뭐 술 뭐 제가 맨날 하이트줄로 얘기하면서 술 많이 먹는다 하곤 하는데 그냥 적당량 마시고요. 운동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운동을 많이 하고 무슨 운동이에요? 저는 테니스 많이 칩니다. 테니스. 네, 테니스 많이 치고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실내 코트에서 치고 싶은데 요즘 또 테니스 코트 찾기 힘들어가지고 그러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그 보면은 어제는 한 네. 1조, 오늘도 한 8천억 이상 개인들이 순매수를 했죠. 네. 일단 시장 상황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뭐 이번 주 계속 출연하셨던 분들, 뭐 저도 화요일에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FOMC 결과 잠깐, 뭐 매파적으로 잠깐 나와서 시장 흔들리던 거 빼고는 사실 뭐 시장 그렇게 지수는 재미없었죠. 사실 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하지만 종목장에는 정말 화려한 종목장이 펼쳐지고 있고, 그 기저에는 어떻게 보면 이번 FOMC가 조금 뭐 예상했던 거 정도 나왔죠. 이제 약간 살짝 좀 매파적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차피 테이퍼링 할 거다. 그리고 뭐 내년 정도 이제 점도표 보면 뭐 23년부터 할 거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금리 예상 경로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시장 너희 참여자들한테 연준에서 이렇게 할 거니까 너희들 준비해라고 다 이제 판을 깔아줬죠. 패를 다 그렇죠. 보여줬잖아요. 쉽게 말하면 뭐 4월, 5월 달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연준이 깔아줬던 재료는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재료는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잠깐 정도의 뭐 충격파가 좀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대형주도 그렇고 중소형주도 그렇고 충분히 주식으로 해볼 만한 구간. 왜냐면 상방으로 베팅한 사람들도 있고 하방으로 베팅한 사람들도 있고 그 의견의 밸런스가 맞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전히 주식시장이 그렇게 좀 약간 어떻게 보면 평온한 정중동의 장세에 이루어지고 있고 추가로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만 좀 재미없는 그런 장세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량주. 근데 요즘 보면 뭐 카카오 네. 불 뿜고 있잖아요. 네이버도 그렇고. 네. 근데 이제 딱 이런 같은 네. 우량주인데 네. 왜 우량주인데 우리 우량주는 이러냐. 삼성주주들은 네. 그러죠. 지금 일단은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이제 금리가 국채금리도 좀 떨어지고 금리도 어느 정도 이제 진로가 결정이 되다 보니까 다시 성장주로 돈이 돌아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확실히 이번 주에는 우리 흔히 말하는 가치주들이 좀 약간 안 좋은 모습들을 좀 보였죠. 뭐 기름 주식들도 마찬가지고 석유화학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뭐 앞으로는 두 개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일단은 시장에서는 카카오라는 이제 시가총액 3위가 됐죠. 이제 한 그렇죠. 5조 이상 차이가 나던데 네이버랑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주도주가 돼서 움직이고 있고 카카오뱅크라는 상장이 이번 주에 이제 예비시장 통과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가속을 받는 그런 모양새가 된 거죠. 네. 그래서 뭐 지금 그때도 화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전 살래 카카오 살래 하면 지금 무조건 삼전 카카오를 봐야 되는 구간이고요. 또 이게 삼전처럼 오늘 카카오 차트를 보면 아직은 저는 조금 더 홀드를 해야 된다라고 일단은 보고는 있습니다. 왜냐면 오늘 그렇지 않아도 오기 전에 한 분이 이제 또 카카오 지금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요새 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네.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야 근데 돼, 저는 말아야 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늘도 사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말씀드렸고 다만 사시는 보유자분의 입장과 지금 신규로 들어가는 입장분은 전혀 그 대응 전략에 있어서 다르다. 충분히 다르고요. 보유자분은 지금부터 15만 5천 원인데 월요일부터 당장 꼬꾸라지기 시작해서 예를 13만 원, 14만 원, 뭐 10% 떨어졌다. 예를 들어서 그래도 버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15만 원대 사신 분들은 못 버티죠. 네, 버티기 쉽지 않습니다. 그걸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제가 거래량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아직 여전히 뭔가 상승의 각도가 바뀌지 않았고요. 거래량이 더 뭔가 확 쥐어 짜내는 그런 느낌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건 여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진짜로 뭔가 그 탐욕에 찌든 호가창이 나오려면 저한테 전화 물어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샀지. 그냥 무조건 네, 사요? 그냥 샀죠. 근데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상장 일정이 구체화. 8월 며칠 날부터 뭐 이제 기관들 수요 예측 받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증권사를 통해서 상장이 들어갑니다. 그런 일정이 나올 때까지는 저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삼성전자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1월 달에 물리신 분들 그때도 삼성전자 이러지 않았냐. 그렇죠. 카카오 네. 이러다 그렇죠. 지금 들어가서 물리는 거 아니냐. 네. 이제 이걸 걱정하는 네, 거죠. 맞죠. 근데 지금 보면 각도가 오늘 사실 좀 각도가 좀 나오긴 했는데 거래량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안 나왔고요. 거래량이 오늘 760만 주 나왔거든요. 네. 한 1000만 주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1000만 주 일단 넘어가면 저는 조심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 기준은 그러니까 거래량에 대한 기준은 절대적일 수도 있고 상대적일 수도 있어요. 일단은 고점을 판단하는 가장 좋은 핵심 숫자는 유통 주식수 이상입니다. 고점 그러니까 이런데 중소형주들은 유통 주식수 이상으로 고점에서 거래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1억 주가 상장돼 있고 뭐 예를 들어서 80%인 8천만 주가 거래되고 있는데 그날 당일 거래량이 8천만 주가 고점에서 나왔다. 그러면 양봉, 운봉 상관없이 되게 위험한 신호고요. 근데 이런 이제 대형주들은 또 이제 워낙에 기관들도 많이 갖고 있어서 유통 주식수가 좀 이제 다르죠. 상장 주식수가 많이 다른데 그래서 이런 대형주들은 상대적인 비교를 합니다. 과거의 평균치 거래량들이라고 시세가 시작됐을 때 거래량들 여러 가지들 측면에서 비교를 하는데 진공에서는 여전히 아직은 요 고점 대비 또는 요 올해 1월달 고점 거래량 대비했을 때는 여전히 거래량이 적은 국면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조심스럽게 추가적인 상승 매수도 추가적으로 아직은 좀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기업에 대한 이익이라든가 사실 우리가 기본적인 펀더멘탈로 보면 지금 이렇게 오를 이유는 없는 없죠? 거잖아요. 네. 뭐 근데 카카오가 한 달 전이랑 지금이랑 달라진 거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이게 수급의 논리로 사람들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막 이렇게 올라가고 이러니까 이제 그 뭡니까 이거 저 목표 주가들이 이제 상향 조정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어쩔 수 없죠. 네,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는데 목표가를 뭐 13만 원, 14만 원 있던 그거를 당연히 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이버도 따라 올라가니까 당연히 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 FM 가이드에서 봐볼까요? 지금 증권사들 컨센서스가 14만 3천 원이네요. 네. 지금 21개 증권사에서 평균이 14만 3천 원이었는데 당연히 계속 현재가가 15만 원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미래의 이익이라던가 미래의 성장 가치를 땡겨와서 현재 가치 반영해서 억지로 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적인 질문이 하나 드는 거예요. 증권사 리포트를 이거 믿어도 돼? 그죠. 왜냐하면 시장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리포트는 항상 팩트만을 기초로 해서 펀더멘털을 그죠. 기초로 해서 그냥 꾸준한 모습을 보여줘. 단지 시장이 그거보다 올라가냐 마냐. 근데 시장의 상황에 따라 이게 오르락내리락 그렇죠. 조절 그러다 또 인기 없어지면 또 하향 조정 내리고. 맞죠. 삼성전자 최근에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거 참 이거 증권사 목표 주가를 이거 어떻게 믿어야 되나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증권사 주식은 거의 뭐 실시간으로 계속 주가는 움직이는데 애널리스트 분들의 증권사 이제 목표가나 나오는 기간은 이제 시간 간격 차이가 나는 게 있잖아요. 그렇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그런 간격이 있는데 애널리스트 분들은 시장의 심리나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숫자화로 돼서 이제 계량화하는 작업들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참고할 만은 한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머리먹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좀 약간 뭐 저서가 표현일 수 있긴 하겠지만 지금 카카오가 약간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머리가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고가 종목들은 조심해야 되고요. 그렇죠. 우리가 2010년도 그때 조선주에서 아주 큰 경험을 했었고 아주 큰 경험을 현대 했었고. 미포조선이 크게 올랐죠. 그때 뭐 주가 수주는 계속 들어온 건 맞았지만 주가는 계속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다 보니까 앞으로 3년치, 4년치에 이 정도 수주를 받을 거다라는 가정을 해가지고 그거를 주가의 리포트에 녹여가지고 땡겨왔었거든요. 이제 뭐 이건 성장주기 때문에 좀 뭐 그 작업이 통할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결국은 언젠가는 또 주가가 쉬는 날이 올 거거든요. 삼성전자처럼. 이제 그때 잘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 신호는 그래도 또 거래량에서 저는 보여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지신 분들의 영역은 뭐 마음이 편하죠. 편하죠. 일단 뭐 진짜 우리
오른쪽 어깨에서 네. 팔아라. 쭉 네. 고점 확인하고 쭉 빠질 때 네. 어깨에서 팔면 되잖아요. 참 근데 이 어깨라는 거를 몇 프로 정도 빠졌을 때 고점에서 어깨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아, 그거는 사실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차이인데요. 가장 그 우리 황 팀장님이 하시는 방식. 저는 이렇게 합니다. 참 이렇게 잘 이끌어내시네요. 갑자기 미안해지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모든 증거사 HTS 기능이 있는데요. 기술적으로만 접근이 어쩔 수 없이 카카오는 뭐 얘네들이 하고 있는 사업 가치라던가 뭐 이제 그런 실적하고 상관없이 지금부터는 이제 기술적인 영역에 대한 대응이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봤을 때 저는 1차적으로 1차 어깨는 보는 거는요. 전체 거래량이 터졌을 때 상승폭의 33%를 봅니다. 근데 이 HTS 기능이 있어요. 3등분선. 여기서부터가 뭔가 대시세의 시작이었잖아요. 네. 여기도 맞기는 한데요. 이제 뭔가 상승 각도가 가팔라졌을 때, 근데 이거를 찍는 게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그 주관적일 수도 있기는 한데, 저는 이제 대량 거래가 나왔을 때, 그때부터 시작적으로 봐서요. 여기를 대장 보고요. 네. 상승을 100으로 놨을 때, 예를 들어서 오늘이 고점이었어요. 오늘이 고점이라고 쳤을 때, 그러면 세 등분을 쪼개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33, 이게 전체를 세 등분으로 쪼갠 거죠. 네네. 그럼 13만 원 정도가 나오잖아요. 네. 12만 9천 원. 근데 이 고점들이 대부분 어디 하나랑 이렇게 겹쳐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지지선과.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동평균선이라던가 가격 지지선이라던가 이런 걸 겹쳐 있으면 굉장히 신뢰성이 굉장히 많이 높죠. 이런 걸 참고하고요. 이걸 말고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4등분선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4등분선을 쓰면 이렇게 여기 있겠죠. 그래서 어느 순간까지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한 단계 아래로 내려왔을 때를 네, 여기죠. 그쵸. 4등분, 그러니까 안전하게. 3등분일 때도 한 단계, 네. 4등분일 때도 한 단계 아래. 네, 그쵸. 여기가 그러니까 고점 대비 33% 조정이니까 3등분 했을 때. 근데 여기서 사실 여기 떨어지면 굉장히 많이 2만 원 떨어진 거,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긴 한데요. 그럼 한참 떨어질 그죠. 때를 기다려야 되네요. 어깨에서 다시 살 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이제 어느 날 이제 파티는 끝날 거 아니에요. 네. 그 파티 끝나는 들고 있는데 내가 끝까지 먹으려고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파티가 끝나는 거 꼭지를 확인하고 내려오는 그 팔아야 되는 네. 지점. 근데 팔아야 되는 왜냐하면 지점. 내려오다가도 다시 또 상승하는 경우가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확실하게 이 어깨, 오른쪽 어깨라고 생각되는 지점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33% 이걸로 봅니다. 33%. 이걸 보고 다만 지금은 꼭지가 나오지 않은 신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적용하지는 않고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그냥 거래량 없이 줄줄줄 밀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러면 이 정도 가격이 오면 삽니다. 대신에 여기서 거래가 터졌다. 그러면 안 삽니다. 떨어졌다. 더 떨어질 것이다. 네. 제일 확실한 건 50% 되돌림입니다. 네. 이 정도 하면 뭐 여기겠죠. 11만 오늘이 고점이라 쳤을 때 이 정도. 딱 그러면 딱 상승폭의 절반이거든요. 상승폭의 절반. 근데 그러면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조금 뭐 매매를 다시 이제는 한번 사도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던가. 네. 들어가죠. 이거는 기술적인 매매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쉽게 그 오른쪽 어깨에서 팔아라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거를 참 그렇게 하기도 쉽지는 않겠네요. 네. 현실적으로 보니까 일단 고점 대비 33% 떨어질 정도까지 내가 혹시나 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아마 맞습니다. 대부분 한 15%만 그쵸, 떨어져도 그쵸. 다 팔 것 같은데. 지금 삼성전자를 한번 봐볼까요? 네. 삼성전자 어느 정도 위치인가? 삼성전자 여기를 이제 여기였죠. 작년에 여름부터 시작해서 네. 하면 요거는 25등급 분선이고요. 여기 정도를 얼추 맞추면 이 정도 되겠죠. 지금 딱 거기 81,000원 라인이잖아요. 네. 그럼 그 라인에서 버티고 있잖아요. 33% 라인에서. 그러니까 요 정도 81,000원 라인에서는 뭐 8만 원에서 81,000원 라인에서는 저는 사도 된다 생각해요.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를 살 때다. 네, 지금은요. 왜냐하면 거래량을 계속 죽이고 있잖아요. 보시면 쭉 죽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횡보하면서 지지선을 계속 지켜나가면서 그렇죠. 거래량이 준다는 것은 곧 상승을 저는 가까웠다. 그쵸. 네. 이렇게 봐야 돼. 여기서 근데 삼성전기처럼 거래량이 빵 터지고 밑으로 밀려버리면 그 종목은 당분간 안 봐야 되는 거고 LG 이노텍처럼 거래량 없이 그냥 다시 위로 쳐오면 이제 다시 사서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카카오로 좀 다시 돌아가서 왜냐면 지금 모든 분들이 지금 카카오에 아주 핫해가지고 이 주식을, 관심들이 지금 이제 새로 샀단 말이야. 지금 사도 된다 하셨으니까 지금 샀어요. 그럼 혹시나
팔아야 되는 순간이 온다고 하면 언제쯤 팔아야 돼요? 그것이 손절이든 아니면 이득을 저는 일단은 익절이든. 상당 아까 말씀드렸죠. 상장 일정이 구체화되면 상장 일정이 네. 구체화되면 차트로는 뭐 따질 거 없고, 없고 네 그렇죠. 네. 차트- 상장 일정이 구체화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넷마블이나 BTS 상장이라던가 SK 바이오팜 시리즈에서 다 겪었잖아요. 네, 지금 이런 패턴이 조금은 더 시장에서 먹힐 거라고 보고요. 상장 일정이 조금 더 구체화된다라고 하면 저는 괜찮고, 그래서 제가 이거랑 비슷한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게 차바이오텍이라던가 아니면 하이비전 시스템이 사실 30일 동안 많이 올랐는데, 하이비전 시스템 자회사 상장권 있는 걸 잘 인터넷 찾아보시면 여전히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종목들 잘 골라서 보시면 많이 있죠. 지금 저는 사실 하반기 대박 기대하고 있는 게 토스 관련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슈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 주도할 네, 만한 네, 어떤 그게 가장 이슈가 커요.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냥 상장 이슈가 그냥 가장 그게 큰 강력한 거죠. 테마. 지난주에 이제 미인대라는 표현 했잖아요. 네. 네. 케인즈 그분이 하셨던 말인데, 지금 시장에서의 심사위원들은 모멘텀 별로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 거죠. 근데 가장 그 중에서 돋보이는 섹터, 돋보이는 모멘텀이 그 심사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게 이런 점이니까 그런 점에서 좀 더 맞춰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기업 가치로 보면은 우리 원래 그 네이버를 더 카카오보다는 뛰어나다고 그죠, 네. 생각을 했잖아요. 네. 그거는 뭐 펀더멘탈로 보면 지금도 그렇죠. 다 동의를 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수급이 안 받쳐주니까 네. 이제 밀리는 건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투자할 만한지. 저는 근데 카카오 꺾이면 네이버도 같이 꺾인다. 같이 꺾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이버는 지금 단지 카카오의 상승에 좀 그렇죠. 따라가는 네, 정도. 따라가는 그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 너무 무서워서 못 사시는 분들이 네이버 사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죠. 하긴. 그렇죠. 그럴 덜 수도 올랐으니까.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자기 합리화일 수도 있어요. 네, 네이버가 훨씬 더 좋은 회사고 카카오 대비 돈도 잘 버는데 카카오보다 시총이 낮아? 그러니까 난 네이버를 살 거야 라고 해서 살 수도 있는데, 굳이 지금 두 개 중에서 단기 매매로 고른다라고 하면 당연히 카카오 사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네. 네, 하여튼 지금 보시는 분들은 잘 참고하셔서 예, 네. 잘 대응하시기 네. 바랍니다.